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역사 추리극을 한번 시작해볼까 합니다. 화려한 황금 유물 속에 숨겨진 고대 왕국, 신라의 미스터리를 저와 함께 파헤쳐 보시죠. 자, 이거 보세요. 바로 신라의 금관입니다. 정말 눈부시게 아름답죠? 근데 보면 볼수록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이게 고대 동아시아에서 나온 유물이 맞나 싶을 정도로 주변 나라들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거대한 수수께끼가 시작됩니다. 이 차이 좀 보세요. 왼쪽이 신라 유물이고 오른쪽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동아시아 유물인데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신라 유물에는 사슴뿔이나 나뭇가지 같은 문양이 있고 저 단검도 꼭 초원지대에서 쓰던 것처럼 생겼어요.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처럼 옥이나 청동잭이 신화 속 동물이랑은 거리가 멀죠. 대체 이 낯설고도 아름다운 스타일은 어디서 온 걸까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탐정 놀이를 시작해봅시다. 고고학자들이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세 가지 결정적인 증거, 이른바 스모킹 건을 찾아냈는데요. 이 증거들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 상상도 못했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사의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첫째, 금관의 디자인. 둘째, 무덤의 독특한 구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이 직접 남긴 비문의 내용. 이 세 가지 단서를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신라를 다스렸던 사람들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날 겁니다. 첫 번째 단서, 바로 금관 디자인 그 자체입니다. 저 뾰족뾰족 솟아오른 나뭇가지와 사슴뿔 모양, 이게 그냥 멋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시베리아 샤머니즘의 아주 대표적인 상징이거든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게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흑해 연안의 스키타이족 유물이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발견된 금관이랑 거의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신라의 독특함은 예술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무덤, 적성목곽분인데요. 이것도 한반도 남부의 전통적인 무덤 양식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땅 위에 나무 덧너를 놓고 그 위를 돌로 가득 채운 다음에 흙으로 거대하게 덮는 방식인데 이게 바로 중앙아시아 초원 유목민들의 대표적인 무덤 쿠르간이랑 완전 판박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모든 추측을 확신으로 바꿔줄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나옵니다. 바로 신라 문무왕의 비석에 새겨진 한 문장인데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우리의 조상은 흉노의 왕자 김일제다라고. 왕 스스로가 자신들의 뿌리가 저 멀리 북방 초원의 유목민족 흉노라고 직접 밝힌 겁니다. 이건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죠. 자, 그럼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새로운 예술, 새로운 무덤 양식, 그리고 스스로 북방 유목민의 후예라고 밝힌 왕까지, 이건 단순히 문화교류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지배층이 등장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권력을 잡았을까요? 이걸 아주 재미있는 현대적인 비유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네, 맞습니다. 바로 4세기판 기업 인수합병이에요. 고대 국가의 권력 교체를 이렇게 생각하니까 뭔가 확 와닿지 않으세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기존의 구신라라는 회사는 박씨, 석씨 같은 토착 세력이 주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철갑기병이라는 압도적인 신기술을 가진 김씨 세력이 나타나서 회사를 장악해버린 거죠. 그리고는 CEO의 직함도 연장자라는 뜻의 이사금에서 유목민의 군주인 칸을 의미하는 마립간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건 완벽한 경영권 찬탈이죠.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강력한 신기술을 가진 김씨 세력은 도대체 왜 그들의 고향을 떠나서 이 머나먼 한반도 남쪽까지 와야만 했을까요? 맞아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죠. 그들이 어떻게 권력을 잡았는지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왜 그들이 움직여야만 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이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정답은 놀랍게도 기후변화였습니다. 4세기에 갑자기 지구가 추워지기 시작해요. 그러자 그들이 살던 중앙아시아 초원지대가 꽁꽁 얼어붙고 풀이 자라지 않게 된 거죠.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유목민들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남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민족대 이동이라는 도미노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신라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 거대한 흐름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이때 서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은 결국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는 훈족이 됐고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은 중국 대륙을 대혼란에 빠뜨렸죠. 그리고 동쪽으로 끝까지 온 사람들 중 일부가 바로 신라에 도착한 새로운 지배자가 된 겁니다. 정말 거대한 역사적 쓰나미였던 거죠.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다 맞춰졌습니다.
정말 완벽한 나비 효과의 사례 아닌가요? 저 멀리서 일어난 작은 변화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것의 시작은 중앙아시아의 기온이 불과 2도 정도 떨어진 아주 사소해 보이는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기온 변화가 거대한 민족 이동을 촉발시켰고 그 거대한 파도가 돌고 돌아 한반도 동남쪽 끝자락에 신라라는 새로운 왕국을 탄생시킨 겁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이런 모든 배경을 알고 다시 이 금관을 바라보면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이제 그냥 화려한 왕관이 아니에요. 혹독한 추위를 피해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와 마침내 새로운 터전을 일군 사람들, 그 치열한 생존자들이 남긴 나는 살아남았다는 자랑스러운 증명서처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를 왕이나 장군 같은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어쩌면 인류의 문명을 만들고 또 파괴해온 가장 거대한 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기후의 변화였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